영국에서 40년 동안 산부인과 간호사로 근무해온 레이첼 허슨. 그녀가 자신이 일하는 동안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사연을 공개했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냐? 어느 날 산부인과를 찾은 한 부부가 어렵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저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들 부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아이를 기다렸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고민 끝에 산부인과를 방문한 것이었는데요. 난임 부부군요. 요즘 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요. 예. 그래도 뭐 병원에 가셔서 임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원인을 잘 찾으셔서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상담 중에 밝혀진 너무나도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실. 뭐야?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혹시 부부 관계는 얼마나 자주 가지시죠? 저희는 매일매일 노력해요.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는 동안에도 손을 아주 꼭 잡고 잤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게 농담이 아니야? 아니 나 우리 농담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야? 2020년대 이게 일이 났다고? 우리 지금 농담한 거예요? 21세기에? 그렇습니다. 이 부부는 임신을 위해선 남녀 간의 성관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저 결혼을 했으니 당연히 아이가 뱃속에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매일 밤 두 손만 꼭 잡고 쿨쿨 잠만 잤으니 임신이 될 리가 없었던 거죠. 저 상황에서 임신이 되면 의심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알았어도 안 벌어졌잖아 이 일이. 그렇죠. 하다못해 그 사춘기 때 호기심도 없나? 성적인 어떤 그런 걸 알게 되잖아요. 친구끼리 얘기라도 하자. 얘기를 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이게 순진하다고 하셔야 되나 이게 뭐 참. 이들 부부는 산부인과에 와서야 비로소 임신하는 방법을 알게 됐고요. 해당 사연을 전한 간호사 허스는 이들 부부에게 그 누구도 성에 대해 가르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그걸 몰라서 성 교육을 해주는 건 처음 봤어요. 여기 무지인 거죠, 무지. 그러니까. 진짜 도화지 같은 그런 분들이었네. 아니 이게 사실 뭐 두 기자님도 셜록이하고 사빈이가 나중에 이제 또 지금은 너무 어리지만 아기가 어떻게 생겨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겠죠. 뭐 완곡하게 돌려 얘기한다고 뭐 손만 잡고 자면 뭐 사랑이 이루어져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절대 그래서는 안 되겠네요. 지난 1월 16일 멕시코 소노라주의 경찰서에 걸려온 전화. 옆집 부부가 싸우는데 심상치 않아요. 빨리 와주세요. 한 이웃의 다급한 신고에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가정폭력이나 혹시 뭐 심각한 그런 총기 사고 이런 게 있었나요? 자, 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눈앞에 펼쳐진 끔찍한 광경. 어머. 남성 후안이 여러 차례 흉기에 찔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던 겁니다. 아유 어떻게 이후 남편 후안에게 흉기를 휘두른 아내 레오노라가 곧바로 체포됐는데요. 어머.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사진을 보고 어떻게 제정신일 수 있겠어요? 레오노라가 우연히 본 남편 후안의 휴대폰 사진첩 속 충격적인 사진. 바로 남편이 젊고 예쁜 한 여성과 사랑을 나누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남편의 불륜 사실에 격분한 그녀는 결국 흉기를 휘두르고 말았던 겁니다. 물론 저렇게 사진이 나온다면 아예 속이 가만히 뒤집히지. 있을 사람은 없죠. 그렇지. 충격이 당연히 크죠. 저건 진짜 배신감 들죠. 아니 근데 남편이 진짜 뻔뻔하네요. 바람핀 주제에 뭘 잘했다고 당당하게 사진첩에 사진을 저기 저장을 해놔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내의 진술에 억울함을 호소한 남편. 불륜이라니 무슨 소리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사진 속의 여자는요 젊었을 때 우리 아내라고요. 뭔 소리야 이건 또. 자기 사진. 아 본인이 본인 과거를 못 알아본 거야? 그렇죠. 저기 1위를 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못 이긴다. 이건 아까 성교육하고 인형 합쳐도 안 된다. 이걸 어떻게 이기냐? 본인이 본인 사진을 못 알아보는 걸. 어? 최근 후안은 오래된 자신의 이메일 계정에서 아내와 아주 꿀이 뚝뚝 떨어지던 연애 시절에 찍어둔 사진을 발견했고요. 아, 우리 마누라 정말 예뻤네. 사랑꾼이네. 과거를 추억하며 사진들을 휴대폰에 저장해뒀는데요. 그러나 남편의 사진첩 속에 젊고 날씬한 여성이 자신이라고 상상도 못한 레오노라가 남편의 불륜 상대라고 오해했던 겁니다. 그냥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지.
한 번만 물어봤어도 저런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죠. 어. 그런데 다행히도 이 기사는 한 언론에서 페이크 기사였다고 밝혔는데요. 부부 사이의 믿음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역설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도에선 가정폭력이나 성폭행, 범죄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이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요. 그런데 2017년 인도 라자스탄주의 법원에선 정말 이례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20대 여성 쌍기타의 손을 들어주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아니 어떤 이혼 사유길래 이혼이 힘들다는 인도에서 그러니까. 승소를 하고 그럽니까? 쌍기타가 이혼 소송에서 승소한 건 그녀의 남편이 결혼 전 했던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 뭘 안 지켰지? 여보, 도대체 화장실은 언제 만들어줄 거죠? 아, 그거 알았다니까. 귀찮게 진짜. 화장실이 없어? 아니, 없는 것도 없는 건데 화장실을 안 만들어준 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인도에서는요. 힌두교 교리에 따라 인간의 배변을 부정한 것으로 취급해 집안에서 멀리해야 한다고 여겼고요.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인도인들의 절반가량이 집에 아예 화장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볼일을 봤다고 하는데요. 야, 그래요? 쌍기타 역시 마찬가지로 해가 질 때까지 참았다가 밖에서 볼일을 보거나 화장실이 있는 친정집으로 가서 해결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참다 못한 그녀가 남편에게 화장실 설치를 요구하자 아, 다른 사람들도 다 밖에서 보는데 왜 유난이야? 라며 남편은 아내 쌍기타의 요구를 무시했죠. 이에 약 5년간 수치심을 참아온 그녀는 대폭발 2015년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리고 2년 뒤 2017년 인도 법원은 술, 담배를 살 땐 돈을 아끼지 않으면서 가족을 위한 화장실 설치는 왜 소극적입니까? 라며 쌍기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쌍기타의 이야기는요. 2017년 개봉한 영화 토일렛 러브스토리의 소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आशिकों ने तो आशिकी के लिए 토일렛이야? 영화 이름이? 이게 그러니까 사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리고 다행히도 인도 정부에서도 화장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 인도 전역에 화장실 1억 개 이상을 보급하는 클린 인디아 캠페인을 실시. 차츰 화장실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 뭐 특히 뭐 남자 여자마다 상관없겠지만 되게 수치스럽거든요. 그 밖에서 이렇게 용변 본다는 게. 네. 아 이거 위생상도 안 좋고 전염병을 창궐할 때 이게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원인이 되죠. 또 얼마나 심각하면 저렇게 영화까지 나왔겠습니까? 멕시코 바하 칼리포르니아주 티우아나에 살던 유부남 알베르토, 이웃집에 살던 유부녀 파멜라. 두 사람은 각자의 아내와 남편 몰래 은밀하게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야, 이웃집에서 정말 간도 크다. 아유. 아니 이혼을 그냥 하든가 왜 속이고 저렇게 그러니까. 상처를 줄까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든가. 자 그런데 알베르토, 시도 때도 없이 당신이 보고 싶은데 어쩌면 좋죠. 오 마이 파멜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결국 알베르토는 남들 눈에 띄지 않고 파멜라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고요.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파멜라의 남편 조르게는 아내 파멜라가 정체불명의한 남성과 그것도 자신의 집에서 대놓고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는 충격이다. 아니, 그냥 집에서 만나는 게 그 방법이에요? 몰래 만나는 방법이 있다며. 이후 남편 조르게는 재빨리 도망가는 남성의 뒤를 쫓았는데요. 그럼 정말로 귀신이 고칼 누르신 게 집 안에서 그것도 눈 깜짝할 사이에 불륜남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후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진 조르게. 그리고 그는 거실 소파 아래에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땅굴이었습니다. 와. 가족들이 집에 있을 텐데 어떻게 파요, 저걸? 사실 불륜남 알베르토의 직업은 건설업자였습니다. 아하. 업자시구나. 아. 전공을 살렸네. 전공 살렸죠. 또 이해가 되네요, 또. 본인의 전공을 제대로 살려 자신의 집에서 파멜라 집까지 땅굴을 파기 시작. 그렇게 오직 두 사람만의 일명 사랑의 터널이 완성됐고요. 두 사람은 각자의 배우자가 집에 없을 때 대담하게 서로의 집에 찾아가 미래를 즐겼던 겁니다.
뭐 저렇게 다 취하려고 그러냐. 근데 참 대단한 사랑 납셨네요. 땅굴을 따라간 조르게는 자신의 집과 이웃 알베르토의 집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요. 조르게가 땅굴을 통해 자신의 집으로 온 걸 본 알베르토는요. 다시는 파멜라와 만나지 않을게요. 제발 제 아내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정말 치사하죠. 라며 간곡하게 부탁했는데요. 그러나 조르게는 알베르토의 아내에게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 가정을 파탄내고 자기 가정만큼 그 와중에도 지키려고 한 게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4월 말 미국 켄터키 해로즈버그에 사는 31살의 여성 에리카 퀴글과 60세 남성 제프 퀴글. 이 부부의 결혼 스토리가 공개되자 할 말 한 살다 별 부부를 다 보겠네. 누리꾼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나이 차 때문에 29살이면 뭐 많긴 한데. 그런데 말입니다. 29살의 나이 차이보다 누리꾼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이 따로 있었는데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1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0년 에리카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저스틴 토웰과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에리카 인사해. 이분은 내 새 아버지 제프야. 전 남편의 실제 아버지보단 낫네요, 그래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에리카가 출산 후 한 메이크업 회사에 취직하며 당시 남편 저스틴과 갈등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의부 시아버지 제프가 주최한 자동차 쇼에 패션 모델링 대회에 참가한 에리카. 그리고 에리카 오늘 모델링 너무 멋지던걸? 제프 고마워요. 근데 저스틴은 내가 일하는 걸 왜 싫어할까요? 며느리 에리카는 시아버지 제프에게 고민을 털어놓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고요. 어느새 에리카의 가슴 한켠에는 제프를 향한 러브, 사랑의 감정은 점점 커지고 말았습니다. 가까워질 수도 있죠. 근데 사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 에로 부인은 쉽지 않거든요. 아, 쉽지 않죠. 그러다가 2016년 9월 제프가 저스틴의 어머니와 이혼했고요. 얼마 안 돼 에리카 역시 저스틴과 이혼. 이후 에리카와 제프는 서로에 대한 마음이 같다는 걸 확인하게 됐고요.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가 아니게 된 두 사람은 2017년 정식 교제를 시작. 그 후 결혼식을 올리고 2018년 딸까지 출산했습니다. 일단 관계가 정리가 다 되신 분들이라서 뭐 문제는 전혀 없죠. 누구한테 상처 준 건 없죠. 네. 그래도 주변에서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고을 수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부부의 세계. 에리카의 전 남편이자 제프의 전 아들이었던 저스틴은요. 전 새 아버지와 전 아내의 결혼을 축복합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요. So cool. 다 행복했는데요. 세 사람 다 행복하네요. 해피엔딩인데? 아, 그럼 됐죠, 뭐. 모두 행복해요. 아, 됐어요. 100년 해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이혼 못해 한다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혼은 안 된다는 남편도 있죠. 결혼 1년 만에 이혼 법정선 위기의 부부. 지금 만나보시죠. 2019년 아랍에미레이트 푸자이라. 아내 자밀라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그런데 이혼 사유를 들은 사람들은 아주 배가 불렀네 불렀어. 내 남편 눈 감아 하며 자밀라에게 눈총을 보냈는데요. 아니, 이혼 사유가 뭐길래 그래요? 뭔가 여자에게 혜택이 있었는데 이혼 소송을 한 건가? 자, 아내 자밀라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더는 같이 못 살겠어요. 아니 이거는 또 이해가 아까 그 버전의 반대인가? 완전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요? 너무 잘해줘도 피곤해요. 아니 근데 그게 이혼 사유는 아니잖아 그렇다고. 아니 근데 진짜 좀 나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만 좀 잘해주라고. 그만 좀 잘해주라고. 그래서 저거는 분명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아, 그 말을 어떤 분한테 들었나요? 어머니한테. 아유 우리 아들 효자구나. 그만 좀 잘해줘. 이렇게. 본인 스스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 잘 아니 알고 아니. 근데 너무 잘해줘도 이게 내 마음은 잘해주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힘들 수가 있어요. 아내 자밀라에 따르면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청소나 요리는 물론 24시간 스마일, 친절하고 다정할 뿐만 아니라 나 친구네서 일주일 동안 놀고 올게. 밥 알아서 챙겨 먹어. 아 그럼 자기야 재밌게 놀다 와. 다 놀면 내가 데리러 갈게.
여보, 나 자기 카드로 신상 채널백 하나 샀어. 괜찮지? 아유 그럼 잘했네. 카드가 그러라고 있는 거지 뭐. 더 가지고 싶은 건 없어? 아내 자밀라가 말다툼이라도 해보고 싶어서 일부러 못되게 굴어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지 않고, 심지어 아내가 살이 쪘다고 지적을 하자 살을 빼기 위해 운동을 하다 다치기까지 하는, 그야말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최수종 사랑꾼 그 자체였습니다. 아 그런데 아내 자밀라는요, 이런 무조건적인 남편의 사랑이 지옥 같고 숨 막혀서 살 수 없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내의 소송에 사랑꾼 남편은 전 아내에게 완벽하고 다정한 남편이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라며 끝까지 아내에 대한 사랑을 보였고요. 법원은 부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라며 숙려 기간을 가질 것을 선고했습니다. 근데 부부 사이는 뭐 제3자가 알 수 없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뭐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는 건데 이 부부관계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자, 이번에도 사랑꾼 남편 때문에 혈압이 솟구친 한 아내의 이야기를 취재해왔습니다. 2019년 3월 베트남, 남편 응우에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기념일 당일 남편 응우에는 야심차게 세상 단 하나뿐인 서프라이즈 선물을 꺼냈는데요. 그리고 남편의 선물을 본 아내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기는커녕 으유 인간이 이게 뭐야? 제정신이야? 라며 분노에 등짝 스매싱을 날렸죠. 아 근데 뭔데 그랬죠? 뭔데 이렇게 열받았지? 뭐야? 남편 응웬이 준비한 선물은 바로 자기야, 이 안에 너 있다? 아 문신한 거예요? 아우, 뭐야? 이쁘게도 안 그려놨네. 문제는 거기 저게 아, 그치? 문제지. 이쁘게 그렸으면 좋아했을 여자 건데. 수염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저거? 뭘 그려놓은 거야 저거? 저거는 맥인 거 아니에요? 자, 아내의 전현무 버전이 왼쪽 가슴에 새겨져 있었던 제가 저 면도 제대로 안 했을 때 모습을 또. 낭만과는 거리가 먼 뭔가 괴기한 문신 모양의 아내는 대분노. 정성스럽게 준비한 결혼기념일 만찬도 다 치워버렸고요. 사랑꾼 남편은 아내에게 싹싹 빌며 쫄쫄 굶어야만 했습니다. 저거는 지능적 안티다. 그럼 저건 맥이는 거지. 저건 매기는 거야.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그려놨냐? 아니 일단 비슷한데 좀 더 예쁘게 그려야지. 내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화를 했어야죠. 저거는 비슷한 것도 아니고 더 못생기게 그려놨으니까. 그리고 이들 부부의 사연은 웃으면 안 되는데 남편 너무 귀엽고 웃기다.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긴 했나 보다 라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대화제. 살짝 철은 없지만 사랑만은 진심인 사랑꾼 남편의 유별난 사랑법에 흐뭇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국 최고의 밴드 롤링스톤즈의 명곡이죠. 1973년 발표곡 NG의 뮤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Angie, you're beautiful, yeah. But ain't it time we said goodbye? Angie, I still love you. Remember all those nights we cried. 아 근데 이게 뮤즈가 있었다면 이게 어떤 실존 인물에게 영감을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롤링스톤즈 멤버 믹 제거와 키스 리처드가 직접 작사, 작곡한 NG는요. 연인을 떠나보낸 슬픈 가사와 믹 제거의 애절한 보컬이 어우러지며 빌보드 핫백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곡에 제 실제 사랑 경험을 담았습니다. NG의 뮤즈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NG가 데이비 보이 아내 안젤라라고 그러던데? 자기 친구의 아내인 거잖아요. 절친이잖아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데이비 보이의 아내 안젤라를 남편 친구와 불륜을 저지른 NG라고 비난하며 희대 불륜녀로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화제의 중심으로 떠오른 데이비 보이와 안젤라 부부는 물론 믹 제거 역시 소문에 대한 그 어떤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근데 해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이 아니다. 이 정도는 말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1990년
10년 전 데이빗 보이와 이혼한 안젤라가 한 토크쇼에 출연해 충격적인 내용을 폭로했습니다. 믹 제거가 사랑한 엔지는 제가 아닙니다. 엔지는 제 전 남편 데이비드였다고요. 심지어 그녀는 과거 동성 연인 관계였던 두 사람이 집에서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목격했고 당시 믹 제거가 데이빗 보이를 NG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폭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핀 거잖아요. 네.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충격적이었겠다. 약간 모멸감도 느껴지고. 모멸감 느끼는데 그 NG가 나라고 또 사람들을 오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두 이중으로 힘든 거죠. 근데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얘기를 하는 이유도 궁금해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요. 당시 어린 아들을 생각해 두 사람의 관계를 비밀로 했고요. 1980년 데이빗 보이와 이혼하며 그에게 생활비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10년간 믹 제거와의 관계를 어디에서도 언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90년에 안젤라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밝혔던 것이죠. 친구의 아내를 사랑했네 인 줄 알았으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한 영국 락 전설들의 삼각 로맨스. 그 진실은 본인들만 알고 있는 거겠죠?